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역대 네. 대선 상황들 살펴보면 이쯤에는 좀 어느 정도 우세한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글쎄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유례 없는 대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역대 87년도 대선 이후에 예. 30년 이상을 대선판을 분석해 왔지만 네. 이번 선거만큼 오리무중 대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대선, 네. 저도 결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가 데이터 전문가이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이고 물어보세요. 더군다나 네. 뭐 초미에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이슈폴폴에 또 제가 패널이니까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겠냐? 솔직하게 살짝 알려만 달라. 살짝 나한테만 귓속말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슈 풀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3월 드는데요. 9일까지도 네. 이슈폴폴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발표된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조사 결과고요. 보면 이재명 후보가 3%포인트 하락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 관련 결과도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 이틀간 진행된 결과고 두 후보의 지지율 흐름이 앞서 본 MBS 결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부터 보게 되면은 예. 뭐 요약을 하자면 지금 대선 후보로 우리가 주목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부분 윤석열 후보의 반등 상승세입니다. 다른 후보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도 내려왔고 예. 안철수 후보도 내려왔고 심상정 후보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또 이번 주 윤석열 후보의 상승, 예. 반등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결과이고요. 다음 조사,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박스권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왔어요. 네. 직전 조사가 2주 간격으로 이 조사가 그쵸? 실시되고 있는데 37.6%에서 34.9%.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거의 5%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어요. 예. 안철수 후보도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그동안 줄곧 무서운 상승세였던 거에 비교하면 좀 주춤한 것이고 또 심상정 후보도 극약지방 칩거를 냈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쵸. 지지율에 아주 큰 변화가 없는 걸 보면 요약하자면 대선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반등 상승세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 20대, 30대 특히 이제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견인하는 이준석 마법, 이준석 매직 이게 또 장안의 화제돼요. 예. 또 이준석 매직, 뭐 이 매직이라는 것이 또 앞으로 대선의 결정적인 전체 판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또 요인이 될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또 김정은 위원장까지도 노동당 총비서까지도 대미 신뢰관계에 이제는 태도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들이 또 보수 결집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보수 결집, 멸콩 보수 결집 효과도 윤석열 후보가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주 흐름은 윤석열 후보의 반등이 이제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상 이번 주 지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들 네.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부인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공개 그것이 어떻게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지율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그래프 보시기 전에 잠깐 예. 앞서 그 추세 그래프를 추세 한번 보시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죠. 네. 자, 이 결과도 보면은 17일부터 4개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18, 19일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이 MBC에서 보도되고 난 예. 이후에 실시된 조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면 지지율이 내려왔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오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예. 그럼 이은지 앵커가 보기에, 이은지 아나운서가 보기에는 타격을 받은 거다 아닌 거다? 타격을 크게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한 방이 없었다는 없었다. 거죠. 그러니까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예. 그래서 김건희 씨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바로 그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이 왼쪽에 있는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지지율에 영향이 없다가 절반이 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지지율에 타격이 없었다.
이게 절반이 넘고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것은 36.4%면 대체로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쵸.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50%가 넘는 것은 제일 중요한 특히 중도층도 있을 테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MZ 세대도 있을 테고 예. 또 중요한 누가 있죠? 중도층과 MZ 그리고 M 여중이잖아요. 네, 이건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예, 여성. 여성입니다. 예. 바로 여성까지도 이렇게 놓고 보면 별로 타격을 못 받았다. 타격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을 줄 것도 상당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김건희 씨가 대선판을 흩어 물론 이제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발언. 예. 보수는 뭐 돈으로 어떻게 한다. 점점점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또 문제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혹평이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 것이다. 예. 흔들릴 것이다. 이게 바로 김건희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정도의 타격을 미치는 한방 이슈가 되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예,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련된 것이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예. 또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보도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됐을 때 또 그렇죠. MZ 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 특히 여성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여성들에게 예.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본다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더 영향이 있을지는 다음 주 우리 방송,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 방송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영향이 별로 없었다, 별로 없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최근 나오는 무속과 추술과 관련된 내용 예. 이 부분이 김건희 씨 리스크보다는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진단과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앞으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희 다음 주 이슈 폴폴 시간에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말씀해주신 가장 중요한 20대 지지도 흐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하락을 했고요. 역시 눈에 띄는 건 윤석열 후보가 2주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든 이슈. 뭐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크게는 일단 남심을 잡은 거죠. 20대 남심이었다. 남성, 그렇죠. 이대남. 이대남을 먼저 잡았는데 그렇다면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이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으로 반발해서 옮겨갔느냐. 우리는 20대, 30대 남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준석 대표의 견인되는 거 우리 용납할 수 없어. 예. 그다음 우리는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심을 잡아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멸콩, 북한 이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마10 발사에 따른 이 결집 효과 이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는 더 크게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1월 6일 날 목요일 저녁 8시경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봉합되죠. 예. 그 이후에 15.6%까지 하락을 했던 20대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봉합되면서 이준석 매직, 이준석 마법 플러스 보수 결집 효과. 그러니까 이른바 20대와 60대는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20대도 신안보 세대라고 해서 이들이 결집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9.1%까지 올라간대.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저 이번 조사 결과의 20대의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 29.1, 이재명 후보 23.3, 안철수 후보 16.9. 저건 뭘 의미합니까? 뭔가 확실하게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 아직까지 2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인데 30%가 채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20대의 마음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예. 20대의 마음은 거의 대선 막판까지도 그러니까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20대를 움켜줘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준석 매직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특정 후보에게는 20대가 특정 후보에게만 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바로 지지 강도 네. CG를 보면 여기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가 응답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요.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20대는 63.5%. 거의 뭐 지금 당장 20대 마음을 갖고 있는 후보라고 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 당일까지도 저는 이 마음을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거죠. 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20대는
60% 이상이 예. 바꿀 수 있다. 30대의 경우에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20대, 30대 사실은 이제 만 18세 이상부터죠. 20대는 이 MZ 세대를 잡을 수 있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슈 폴폴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40대는 주로 이재명 후보, 예. 60대 이상은 윤석열 또 보수 후보. 그렇다면 결국 그 비율은 크진 않지만 사실은 잡아야 되는 50대. 그렇죠. 근데 50대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50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더 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0대라는 것은 20대, 30대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20대, 30대의 지지를 많이 받더라도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그것은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실성이 있는 것이 더 선거의 막판 투표를 했을 때 아, 저 표가 내 표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50대를 보면은 그 비율이 높진 않죠. 바꿀 수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 20.9%의 절반이라도 가져오면 절반이라도 가져오면 10살 단위로 구분했을 때 바로 50대가 유권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50대 유권자들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바로 50대가 전환기에 있는 연령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직장에서도 나오고 인생 이모작을 할 수. 근데 노후는 불안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을 또 가정주부들은 또 자식은 키워놓고 우리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도 있는 것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어떤 공약, 탈모 공약도 있고 예.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있지만 우리 50대를 겨냥해서 아 이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주는 이 공약이군요. 또는 여성들, 특히 이제 50대도 그렇지만 저는 연령대로 50대라면 남녀로 구분하면 50대 여성입니다. 여성. 예. 이번 대선은 여성이 결정한다. M 여중 중에서도 MZ 세대 중도층보다도 여성의 이제는 이 투표 결정권이 승부처가 되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그들을 노려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마 후보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네. 집중적으로 하여튼 보실 우리 것 방송을 같습니다. 계속 다시 예, 보기 예. 다시 보기 한다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지지하는 후보와는 관계없이 누가 당선이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번 결과에서 8%포인트 하락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6%포인트인데 앞서 본 후보 지지도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1%포인트였거든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냥 지지율만 물어보면 되지 왜 당선 가능성을 왜 물어봐? 예. 근데 높았던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죠.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또 오차 범위 내 앞서는 조사 결과에도 있는데 당선 가능성은 대체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예. 근데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종의 여당 이 프리미엄 이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왠지 뭐 쓸 수 있는 카드도 많고 좀 일단 이 투표소에 가면은 그래도 여당 프리미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지율이 비슷하면은 여당 후보인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지고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견인한 지지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확실성이냐 또 불확실성이냐 확실과 불확실의 법칙, 확실의 법칙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준석 효과 예. 또 보수 결집 효과를 통해서 좀 자기보다는 외부 변수를 통해서 지지율이 이제 올라간 윤석열 후보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간 불확실한 점이 있잖아요. 예. 배우자인 김건희 씨 리스크도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자기가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지지층을 만들어낸 이 이재명 후보 쪽은 좀 더 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이제 당선 전망이 높은데 거의 가까워졌어요 이제 이것도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는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지지율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당선 가능성까지도 전망까지도
비슷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선까지 남은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부분이죠. 야권 단일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야권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필요하다와 불필요하다가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점차 회복이 되고 그렇죠. 이제 오차 범위 밖에서 큰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단일화 이슈가 점점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예. 하나는 일단 우리가 당위성의 원칙이에요. 당위성의 원칙은 단일화되는 것이 보수 진영으로서는 안철수 후보를 또 보수 진영으로 포함한다면 예.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어요? 높아지죠. 그쵸. 그게 당위성이거든요. 당위성 이론에 따르면 단일화의 효과와 파괴력은 그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는 쪽은 윤석열 후보나 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의 지지층인데 불필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 쪽이겠죠. 예. 근데 뭐가 중요하냐? 실제 단일화 하기에는 이제 시간 촉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성의 이론이 있죠. 현실성의 이론인데 중요한 이 국민의힘 내부의 의사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면 단일화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가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를 또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화가 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위성만 놓고 보면 단일화의 파괴력은 무척이나 큰데 상당한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개인적으로 워낙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 비호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성 이론에 따르면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도 불건불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치권의 상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이야기들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